동서남의 전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 초계기인 P-8A에 탑승해 직접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구축함과 호위함, 유도함, 고속함 등이 참가해 강인한 영해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틀 사이에 한 개 대대가 전멸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역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대한민국 외교를 대내외에 알릴 전망입니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 전투 배치! 전투 배치! 그래서 이렇게 300점? 1번 발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 평양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문영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1,1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이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이후 2달 만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포착 감시해 발사 당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문현구입니다. 해군이 새해를 맞아 한반도 전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 의지를 다지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훈련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해군의 2,500톤급 호위함 충북함이 포를 내뿜습니다. 1번 발사! 쏘기 시작! 쏘기 시작! 뒤따르던 3,100톤급 호위함 천안함도 거대한 소리와 함께 포사격을 진행합니다. 해군이 매년 초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상훈련을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구축함과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9척과 해상작전 헬기 2대가 참가했습니다. 1함대는 동해에서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필두로 훈련에 나섰고 호위함인 충북함과 천안함 등 2함대는 서해에서 3함대는 동해에서 호위함인 경남함 등이 참가해 각각 훈련을 펼쳤습니다. 모든 함대가 대함 실사격 훈련과 전술 기동 훈련을 진행했으며 1함대와 2함대는 적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일사년 새해에도 압도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승! 이날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 초계기에 탑승해 서해 훈련 상공을 비행하면서 해상훈련을 현장 지도하며 교신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실전적 훈련으로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새해에도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해양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2군단이 오늘부터 17일까지 혹한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각 군에서는 본격적인 혹한기 훈련 기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육군 2군단이 동계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혹한기 훈련을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훈련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며 강원도 춘천과 화천, 홍천 일대에서 시행됩니다. 육군 2군단을 시작으로 각 군은 본격적인 혹한기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을 비롯해 육군 7포병여단과 해군 SSU 등
전국 각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며 혹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손실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러북의 끊이지 않는 공세 앞에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일 정례 연설을 통해 북한군이 불과 이틀 사이에 한 개 대대병력이 전멸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손실된 지역은 마흐노프카 인근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공수부대와 북한군 보병부대가 혼성된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로 내놓진 않았습니다. 수백여 명에 달하는 대대급 병력이 전선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손실되는 현상은 러시아군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파상 공세의 결과물이며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넘는 병력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북한군 사상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에 지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차츰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쿠르스크 공세 이후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어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에만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무려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함정 정비 사업인 MRO 시장에서 올해는 열척 수준의 미국 함정 MRO 사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내 특수선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 수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미 해군과 국내 특수선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수륙 양육함 32척 중 절반이 훈련과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건에 그쳤던 미 해군 MRO 발주가 올해는 10척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미 방산 기업의 함정 MRO 능력이 연간 2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정비 능력이 뛰어난 국내 특수선 업체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올해 1분기 내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슈라의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수주한 미 해군 급유함의 수리 사업 역시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은 연이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정비 인프라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특수선 도크 일정과 MRO 발주 일정, 그리고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사업 진입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신체호함과 정조대양함, 충남함 등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도크 일정에 여유가 생긴 데다 올해 특수선 사업부의 수주 목표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면서 이번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O 사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전투함 분야부터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에 수주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두 업체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며 미 MRO 사업 진출 준비를 마친 점도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MRO 사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두 나라의 군사 안보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퇴임을 2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6일 외교부에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오찬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4일부터 9일까지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프랑스 순방 계획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이룬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가 동맹 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례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미군들에게 최고 등급 무공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 5명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2명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Today is the final time as Commander-in-Chief, and I'm deeply privileged to honor seven American heroes. 6.25 전쟁에서 세운 무공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은 브루노 오릭 2등병, 와타루 나카무라 1등병, 찰스 존슨 1등병, 프레드 맥기 상병, 리처드 카바조스 전 육군 대장입니다. 이 밖에도 휴 넬슨 주니어 대위와 케네스 데이비드 1등병은 베트남 전쟁에서 세운 무공으로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데이비드 1등병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사후 수훈입니다. 미국의 명예훈장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무 이상으로 용맹을 떨친 군인만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전사자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훈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미국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미국민들이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그런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까지 휴전 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현지 시간 5일 진행한 휴전 협상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뚜렷한 접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1단계 석방인질의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의 중재하에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 협상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사이의 견해차를 얼마나 좁혔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이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과 영구적 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속해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팔레스타인과의 두 국가 해법에 어긋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1기 당시 친이스라엘적 행보를 보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까지 이스라엘이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주말 사이에도 가자지구 내에 100여 곳을 공격했으며 의료진은 공습으로 105명의 팔레스타인 국민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들 중 하마스 조직원과 민간인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자지구의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어서 안승회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육군 25 보병사단에서 벌어졌던 귀순자 유도 작전인 3.2천 완전작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GOP 작전 지역 내 3.2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육군 25사단이 완벽한 귀순자 유도 작전을 펼치며 탈영한 북한군을 안전하게 구조한 곳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결! 25사단 아미타이거 15묘단 전투단에서 주임원사 임무 수행 중인 김재정 원사입니다. 3.2천 완전작전 당시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12년 전에 25사단 청룡여단 비룡대대에서 행진복관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여기가 3.2천이에요? 네, 여기가 북쪽에서 저 임진강까지 연하는 3.2천입니다. 여기 작전 지역을 완전 관통하는 곳이네요. 네. 3.2천 완전작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쭉 한번 해주시겠어요? 2012년도 8월 17일 낮이었는데 그날 여기는 바로 이쪽 초소에서 이제 상황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먼저 내려와서 이제 상황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여기 바로 이 초소 초소 근무자가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 인연도 나름대로 또 머리를 잘 썼던 게 수위가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좀 물 따라 내려온 겁니다. 물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물 타고 예, 예, 예. 약간 뭐 반은 헤엄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기서 붙어서 저희한테 신호를 보냈던 거죠. 최초에. 예. 그때 기순자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지형이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밑에서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신병 확보에 처한다. 아. 예, 예, 예. (3.1차) 완전작전 당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신 거예요? 저는 유기물 해수 작전 팀장으로서 제일 선두에서 지뢰 탐지 임무를 맡고 시행했습니다. 작전은 지금 전방에 보시는 갈대 지역인데 네. 이 갈대 지역 인근에 유기물이 해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기는 다 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강이 정도까지 차는 물 높이였습니다. 아, 정강이 정도까지? 네. 최초 발견한 거는 AK 소총 한 정이었고 그 옆에 휴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수류탄 2발 그리고 탄띠에 탄창 3탄알집이 있었습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 탄알집이 3개 있었습니다. 지금 12년 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 그때 좀 생각이 좀 나시나요? 그때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긴 한데 그래도 군 생활에 몇 번 없을 기회여서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3.1차 완전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심정은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기순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확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군인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순자가 이 길을 택해 왔었고 적은 내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말보다 내 앞으로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한 대로 의심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 각 군에서도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훈련을 왜 진행했는지 자세한 뉴스 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해에도 국가수호 결의를 다지고 결전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년의 포문을 여는 훈련들,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새해에도 우리 군은 장병들에겐 필승의 자신감과 전투 의지를 드높이고 적에겐 압도적인 위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각 군마다 새해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훈련인 만큼 핵심 전력들이 총출동해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육군은 어떤 훈련을 진행했을까요? 육군의 대표적인 새해 첫 훈련으로는 포탄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육군 제5보병사단 명문포병여단에서 실시한 새해 첫 포탄 사격 훈련에서는 K55A1과 K9 자주포 총 24문 그리고 장병 360여 명을 투입해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포병부대가 신년 포탄 사격 훈련을 하는 이유는 보유한 화력수단을 총동원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결전태세를 확인하고 적을 향해선 강력한 응징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육군 제5보병사단뿐만 아니라 각지의 포병부대에서도 포탄 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적을 압도할 힘을 재확인했습니다. 점차 불안해지는 국제정세에 해상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죠. 이에 해군에서도 전투준비태세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 매년 새해 첫 훈련으로 해상실사격 훈련과 전술기동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해상실사격 훈련과 전술기동 훈련은 해상에서 부여된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 해양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상공에는 해상 초계기 P3C가, 해상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 등이 배치돼 적함을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과 해역별 작전 환경과 주요 임무에 맞는 실전 훈련을 통해 상시 전투 대비 태세를 구축합니다. 신년을 맞아 영공에서는 공군 지휘 통제기 PSI가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전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도 하는데요. 이름하여 신년 지휘 비행,
보통 군 주요 지휘관이 지휘 통제기에 탑승해 우리나라 전역을 비행하며 군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군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 애도 기간에 따라 신년 지휘 비행 대신 지휘 통화로 대체됐는데요. 합참 의장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25사단 GOP 대대장,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연평부대장 등과 지휘 통화를 하며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신년에도 상황 근무와 비상대기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강조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은 임무통제사와 비상대기 조종사 등과 통화해 연휴에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 새해 전날에 실시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한 한미 조종사와 장병들도 격려했는데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해 실시한 한미연합훈련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엔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 2023년엔 한미연합 공중훈련으로 매년 그 훈련 내용은 다르지만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에서는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가상의 적기를 맡은 F-15K 전투기를 요격하는 시나리오로 실시됐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한미 간 항공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고 우리 군과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더불어 새해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까지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6회 공군, 한미연합까지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춘 2025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도 굳건한 안보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남 혈액원이 진행하는 2025년 해군 새해맞이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장병과 교직원, 생도 1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약 6만 8천 밀리리터를 헌혈했습니다. 행사는 진해 지역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육군 51사단 모락산대대 장병들은 최근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245장을 경기 혈액원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대는 어린이 백혈병 환자 단체에 100장과 서울중앙보훈병원에 200장의 헌혈증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헌혈증은 전국 병원에서 수혈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올해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신청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전국 27개 보훈지청과 6개 보훈병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주거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수도권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으며 충남과 호남 지역 일부에는 다소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내륙으로는 오후에 눈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따라 안개가 예상되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안 산악 지역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보이겠으며 서해안과 서부 내륙으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원주 영하 12도 등 영하권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해안산악에서 강풍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동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전라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예상됩니다. 12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